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주말을 보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미주은 패밀리 모임이 오프라인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분 모시고 정말 뜻깊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고 또 처음으로 저의 사는 이야기,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이번 모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께는요, 제가 녹화 방송을 통해서라도 꼭 그 현장의 열기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여러분들께서 모두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미존 패밀리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구나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요, 미존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일요일 첫 번째를 보니까 11월 7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오늘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1일 두 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함께 하시고 이따 저녁에는 정규 방송이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도 마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첫 번째 방송 미존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10월 결산입니다. 미존 오늘의 이야기는요, 먼저 미존의 포트폴리오 공개 의도와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존 패밀리가 되신 새로운 멤버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매달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지, 그리고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미주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상황을 전반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주은의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시작하는 11월 1일의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새롭게 미존 패밀리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존 패밀리가 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존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존의 포트폴리오 공개 의도 그리고 취지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책임 있는 미존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방송에 기울이다 보면 저의 투자 상황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방송 내용과 저의 투자 상황이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저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도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계기가 있으니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고요. 세 번째로, 종목별 투자 비중 그리고 성과를 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를 반영하는 전략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현금 보유, 이렇게 많은 원칙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공유하고 있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의 실천 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지,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 분할 매수,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시점과 종목 선택은요,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제가 투자하는 시점, 이런 부분을 그대로 쫓아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 시점을 결정하실 때, 그리고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독특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시면서 본인만의 투자 논리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순서는요, 미준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상황은요, 2021년 10월 31일 주가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한 수치들은요, 방금 전에 제가 그 모바일폰에 그 스크린샷을 해서 다운받은 요 수치들을 그대로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10월 결산 상황인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9월 말에 제가 한 달 전에 공개했던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평가 손익이 4만 달러가 조금 넘은 수치였고, 저의 그 수익률은 19.61%였죠. 자,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 보시면 평가 손익이 무려 69,254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수익률 역시 32.8%로 급상승했고요. 그래서 지금 9월 말과 10월 말을 비교해보면 한 달 동안 저의 평가 손익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보실 수가 있잖아요. 무려 28,780달러가 증가했다. 즉 하나로 따지면요, 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주식 투자로 인해서 저의 수익으로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주식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수익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 수익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2021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어떠한 수익을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평가 손익은 34,740달러였습니다. 수익률은 30%였고요. 2월 달에 이제 폭락하면서 많이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10월 말과 비교를 해보니까 34,514달러가 증가를 했고요. 하나로 환전을 해보면 4,000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 이렇게 32%가 넘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해서 이게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30%가 넘어가는 이 좋은 수익률이 2월 말에는요, 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공포심을 갖고 다 팔아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저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날을 10개월 만에 맞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원칙, 장기 보유라든지 장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분할 매수, 여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 투자는 우리한테 건강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은 US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평가 손익 그리고 수익률을 살펴보셨는데 이번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US 달러를 이제 원화로 환전하면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1월 1일 제가 오늘 아침에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체 투자 금액,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제가 투자한 금액은 총 2억 4,09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투자 수익은 8,690만 원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수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화를 기준으로 하니까 수익률이 36%로 아까 보신 32%보다 오히려 더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환율 때문이죠. 제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의 환율과 지금 환율을 비교해 보면 지금 US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화면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US 달러의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환율은 오히려 주식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환율까지 걱정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계속 하셨다면 지금 들어서 달러의 환율이 올라간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그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따라서 환율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번 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수치는 10월 달 기준은 아니고요. 9월 말까지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 성과를 삼성에서 보고서로 저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월간 투자 성과는 마이너스 4%, 따라서 9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1년간, 즉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기간 수익률은요. 15.7%에 불과했었습니다. 손익 역시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은 많이 차이를 보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2021년 3분기가 너무나 안 좋았죠. 이렇게 좋지 않은 시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떨어지지만 반면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10월 달에는 너무나 좋은 순이익을 올려주면서 이러한 수치가 현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러한 변동성에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주식 투자는요. 누가 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과 교훈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미존 포트폴리오의 변동 사항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포트에서 배제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는 거고요. 자, 다음에 보시는 부분은 제가 새롭게 추가한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UiPath라는 종목을 이번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종목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사람이 로봇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뭐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조금씩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UiPath라는 종목이 저한테 어떠한 수익률을 보여주게 될지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롭게 추가하거나 배제한 종목이 아니라 비중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축소한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비중을 확대한 종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종목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비중을 축소한 종목, 그러니까 조금 매도를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한 달간 비중을 축소한 종목은 단 한 종목인데요. 아마존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운이 좋았는데 어닝 발표를 앞두고 2개를 지금 매도를 했거든요. 2주를 매도한 이유는 뭐였냐면 다른 종목을 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사고 싶은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현금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마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현금을 조금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운이 좋게 지금 어닝의 결과가 조금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지금 저는 다시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6주에 머물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다시 8개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0월 한 달간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퀘어, 트윌리오,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팔, 이렇게 6종목은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매수량을 조금 늘려서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미전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좀 정밀하게 지켜보는 이러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공유할 부분은 현금의 비중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9월 결산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보여드린 내용인데, 그 당시에 주식 투자 비율은 78.6%였고요. 현금의 비율이 21.4%였습니다. 과연 한 달 후인 10월 말에는 어떠한 현금 비중을 제가 지켜내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의 그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주식 투자 비율은 78.9% 정도 되고요. 현금 비율이 21.1%. 따라서 현금 비중이 많이 변하지 않았죠.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주식의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금 또한 많이 지금 확보를 함으로써 비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토탈 캐피탈, 즉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의 규모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현재 4억 1,500만 원 정도의 유동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주식 투자는 3억 2,700, 그리고 현금은 8,775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요 키워드별 비중으로 살펴보는 순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을 각 키워드별로,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애플, 알람닷컴, 코보는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반면 인공지능에는 세렌스,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최근 매수한 UiPath가 인공지능에 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플랫폼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죠. 파이버, 레모네이드, 진로우, 오픈도어, 스킬즈 C, 에어비앤비, 그리고 그랍과 합병 예정인 AGC를 제가 들고 있고요.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와 사스 종목에는 4종목이 있네요. 클라우드 플레어, 트윌리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G스케일러가 속하는 그런 카테고리고요. 이커머스에는 5종목이 있습니다. 쇼피파이, 그리고 고고와 합병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믿었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죠. 브릿지타운이라는 스펙을 들고 있고요. 애쉬가 있고 아마존,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쪽에 속합니다. 자, 빅데이터는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 혼자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스트리밍 메디아는 로쿠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EV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니오, 테슬라, 프로테라 3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핀테크는 5종목입니다. 스퀘어, 페이팔, 소파이, 코인베이스, 업스타트가 이 카테고리에 속하고요. AR, VR,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줌, 페이스북, 그리고 로블록스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매드텍 같은 경우는 6종목이나 됩니다. 텔라닥, 크리스퍼, 인텔리아,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인투이티브 서지칼, 인바이테가 여기에 속하고요. 에코프렌들리는 차지포인트, EV고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에는 ASML, 퀄컴, 테라다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키워드에도 속하지 않는 2종목이 있는데요. 버진 갤럭틱, 핀터레스트는 어덜즈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즐겁게 오늘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중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키워드에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무려 13.9%의 투자 금액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13.4%의 투자 금액이 이커머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EV,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12.9%가 투자가 돼 있고요. 자, 네 번째로 투자 비중이 높은 섹터는 핀테크입니다.
빈테크에 11.8%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8.9%의 투자 금액이 클라우드 그리고 사스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5개의 섹터,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주요 부분이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키워드별로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투자 비중을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키워드별로 어떠한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스트리밍 메디아인데요. 두 종목밖에 없었죠. 로쿠 그리고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들어가 있는 섹터인데 0.43%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32.87%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고요. 어덜즈에는 두 종목이 들어가 있었죠.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핀터레스트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있는데요. 24.9%에 머물고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6%라는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AR, VR은 11.7%, 메디컬 테크놀로지는 13.02%고요. 핀테크도 좋죠. 42.63%, 그리고 아직까지 가장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 키워드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무려 130.21%라는 굉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커머스는 13.58%, 에코 트렌들리는 마이너스 17%로 가장 좋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사스는 70.07%로 굉장히 좋은 섹터고요. 빅데이터는 한 종목밖에 없죠. 팔렌티어가 현재 3.76%로 그래도 과거에는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가 좋은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AI, 인공지능은 71.78%로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G,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48.29%, 나쁘지 않은 수치죠. 자, 이렇게 키워드별로 어떠한 성적표를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섹터 그리고 키워드가 아니라 각 개별 종목별 비중 그리고 수익률을 살펴볼 순서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요. 각 종목별로 제가 얼마나 많은 투자금을 투여하고 있는지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50개가 넘어가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탑5,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3%다. 그리고 10개의 주식이 차지하는 탑10의 비중이 47%다. 따라서 많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식은 정해져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부터는요. 그러면 가장 제가 좋게 생각하는 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요.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탑20 비중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투자금에 들어가 있는 종목 탑20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탑1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마존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아마존에부터 현금을 빌리면서 테슬라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 최근에 테슬라의 추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1, 2위는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지금 스톡 웨이트 전체적인 비중은 11.5%입니다. 전체 투자금에서 무려 11.5%를 한 종목이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는 10%가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7.2%, 엔비디아가 3위입니다. 6.6%고요. 4위는 알파벳 4.2%, 페이스북이 3.5%고요. 업스타트가 3.1%,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2.9%, 스퀘어가 2.9%, 애플 2.8, 그리고 애쉬가 2.3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3, 인텔리아 2.1, 쇼피파이가 2.1이고요. 페이팔이 2.1, 소파이가 2.0, 유니티 2.9, 팔란티어 1.8, 코인베이스 1.7, 트윌리오가 1.7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트윌리오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0위에 턱걸이하는 종목은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우리가 수익률을 좀 봐야겠죠. 종목별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을 지금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또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요, 막대가 내려오는 폭이 올라간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좀 얕잖아요. 그 이유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마이너스 100%가 맥시멈입니다. 마이너스 100%라는 것은 상장 폐지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상장 폐지될 정도로 위험한 종목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이 막대 그래프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정도가 최대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반면 선택을 제대로 했다면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 100%, 200%, 나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300%, 5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에 머물리는 종목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의 깊이는 계속해서 오히려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왼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플러스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막대 그래프가 길어지겠죠. 자,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다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순위 바텀 10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인데요. 스킬즈가 마이너스 53.9%로 가장 저한테는 괴로운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프로테라가 마이너스 46.4%, 핀터레스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38.2%, 그리고 브릿지타운이 36.5% 스틸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EV고가 27.2%, 크리스퍼가 26.9, 인바이테 마이너스 25.6, 줌이 마이너스 19.2. 줌의 그 슬럼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최근에 중요한 인수 합병이 결렬이 되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진로우가 마이너스 17, 로쿠가 마이너스 16.4%를 기록하는 제게 있어서는 가장 좀 괴로운 종목들입니다. 자, 다음은요, 수익률 순위 탑 20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탑 10보다는 탑 20로 확장을 하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탑 20가 나중에는 탑 30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자, 보시는 것처럼 탑 20 중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은 아직까지도 니오입니다. 184.2%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2위는 테슬라가 드디어 껑충 뛰어 올랐죠. 177.8%, 3위는 클라우드 플레어가 173.4%고요. 업스타트가 아직까지도 165.3%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고요. 인텔리아가 149.4%,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116.8%, ASML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112.2%, C가 110%, C 역시도 굉장히 꾸준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76.7, 테라다인도 좋습니다. 73.9, 스퀘어가 72.6,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면서 약간 하락했고요. G스케일러가 66.9, 애쉬가 63.0,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57.8, 알파벳이 56.2%고요. 애플이 51.1, 마이크로소프트가 49.5%, 알람닷컴이 45.8, 세렌스가 42.7, 마지막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36.3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스 30%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플러스 36.3%라는 굉장한 실적을 지금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에서는요, 수익률이 아니라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떠한 종목이 가장 괴로운 종목이고 또 어떠한 종목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손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바텀 10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즈가 이 부분도 1위입니다. 무려 2,353달러를 저로부터 앗아갔고요. 프로테라가 1,552달러를 뺏어갔습니다. 핀터레스트도 1,100달러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브릿지타운이 1,000달러가 조금 넘는 손실,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976달러를 지금 손해를 안겨주고 있고요.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868, 로쿠가 마이너스 840, EV고가 마이너스 623, 줌이 마이너스 588, 마지막으로 차지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으면서 499달러의 마이너스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저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효자 종목인데요. 1등은 단연 테슬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것처럼 평가 손익이요 무려 2만 달러를 넘어갑니다. 테슬라라는 한 종목이 저한테 이만큼의 재산을 증식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9,900달러가 조금 넘어가는 수익, 업스타트도 좋습니다. 5,400달러, 클라우드 플레이어 역시 5,187달러, 알파벳이 4,269달러고요. 인텔리아 페라퓨틱스가 3,585달러, 스퀘어가 3,426,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814달러, 애플이 2,634달러를 저한테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쉬가 10위에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2,520달러를 저한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존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 미존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 말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은 11월에는 테이퍼링의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테이퍼링이 그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조정이 찾아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이 만약에 오게 되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좀 줄여나가면서 많은 금액을 주식 투자에 투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라고 새로운 기업이 발표가 됐잖아요. 이렇게 테슬라 그리고 메타 같은 기업들이 희소식을 발생시키면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커다란 조정장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조금은 많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좀 매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러한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애플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인 실적 부전으로 인해서 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우량주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프로테라, 진로우 그리고 이제 TPGY라고 제가 잠깐 빠져나간 종목이 있는데 EV 박스랑 합병을 앞두고 있는 스펙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최근의 추세를 보면요. 바닥을 이미 찍고 상승세에 조립한 주식들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주 말고도요. 제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금 비중 20%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매수는 하되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좀 욕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신 것처럼 10월 달 한 달 동안 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물론 이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한 달 동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런 모습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승장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요.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는 기회가 마련이 되거든요. 이러한 하락장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심적인 준비 그리고 정서적으로 준비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승하다 하락하다 또 상승하다 하락하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보다는 항상 상승장이 더 길었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추세가 훨씬 더 막대 그래프 상으로 높은 것이 미국 주식 시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건강한 마음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승장은요.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즐길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조금 이따 저녁 8시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